서버를 해킹당해 2천만 명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죠. SK텔레콤에 대해서 소비자 당국이 구체적인 보상안을 확정했습니다. 한 사람당 10만 원씩 줘야 된다고요. 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요.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보상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통신요금 5만 원 할인과 현금처럼 쓰는 T 플러스 포인트 5만 점 지급 등 총 10만 원 상당인 건데 다만 지난 8월에 요금 할인을 받았다면 그만큼 차감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은요. 지난 5월 9일 그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의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겁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을 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 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해킹 사고의 피해자가 약 2,30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보상 규모는 2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거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집단 분쟁 조정 사건의 보상액 219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자, 그러니까 통신요금 5만 원 할인에 5만 원 포인트. 하지만 SKT에서 이 같은 조정안 받아들일지 이건 또 미지수라고요. 그렇습니다. SKT 입장에서는 이제 이미 과징금으로 1,348억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고객 보상에 쓴 돈이 1조 원이 넘는다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 제공이라든지 쿠폰 제공 이런 걸로 돈이 나갔다는 것이고 또 앞서서 이미 또 이제 그 중재 조정 결정이 난 게 있었습니다. 1인당 30만 원씩 보상하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결정을 했었는데 예. 이것도 지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상당히 조금 미지수고요. 만약에 15일 안에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은 그대로 확정이 되고 마치 이제 법원 판결처럼 그렇게 집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신청을 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 지금 위원회 결정 자체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을 가지고 바로 집행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개별 소비자들이 다 소송을 내거나 그런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자, 유출된 개인정보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이어져 왔습니다. 불법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게 이제 부정 개통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들 제재하는 수단은 그 본인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그 상황, 입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그런 정도의 권한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휴대폰 개통할 때도 이거 불법 개통, 그러니까 대포폰 만드는 거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신분증 등을 확인해서 이제 이렇게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신분증장의 사진과 내 얼굴을 대조해서 일치해야지만 이렇게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안면 인식. 그렇습니다. 3개월간 대리점 등에서 대면으로 이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우선 시범 운영하고 내년 3월 말부터 비대면까지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과거에 지금까지는 신분증만 대조해서 이렇게 신분 확인을 했다면 이제는 대포폰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얼굴까지 확인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얼굴 인증을 적용해서 이렇게 이제 대포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예.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 안면 인식 시스템이 또 다른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러 통신사에서 상당히 많은 정보 유출 사고가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수집된 안면인식 정보가 다른 딥페이크 범죄에 또 악용될 소지도 있는 것이거든요. 자,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걸 넘어서 생체 정보까지 통신사에서 다 갖고 있으면 이거 해킹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안면 인증 시스템까지 도입되게 되면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보안 사고가 날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체 정보까지 유출되면 큰 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 이미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은행 특정앱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안면 인식 기능이 문제가 뭐냐면
가면으로 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면으로 네네. 연다. 휴대폰 명의자의 사진을 스캔한 다음에 가면처럼 얼굴 프린트를 합니다. 아. 프린트 얼굴을 거기에 대면은 잠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 뭔 뜻이냐면 제가 우리 앵커님의 얼굴을 사진을 프린트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걸 가면을 쓴 다음에 앵커님의 휴대폰을 딱 하면 잠금이 열린다는 얘기죠. 제 가면을 쓴다고요? 그렇죠. 맞을까요? 아무튼 예. 제가 얼굴이 작습니다. 예. 어떻든 간에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휴대폰 개통까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 뭐라고 하냐면 휴대전화 개통할 때의 안면 인식 인증하는 거는 중국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민감한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걸 간행하는 거는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 상관을 태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인증에 사용된 생체 정보는 저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데 실제적으로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